지금 2024년이 밝았잖아요. 정술모는 올해 목표를 좀 세우셨나요? 네, 세웠죠. 또 우리 또 제이니까 다른 이야기인데 네. 요즘에 글쓰기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. 생각 최적화를 하려면 글쓰기 훈련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일기 쓰듯이 이렇게 생각을 막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나열한 생각들을 좀 이제 어떻게 왜 이렇게 할까 이런 것들을 막 또 정리하면은 또 액션 아이템들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또 답들을 계속 해보면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건 이게 뇌가 정리가 되면서 좀 정신이 좀 맑아지는 기분을 느낍니다. 그래서 여튼 저 이거를 하면서 네. 올해 목표를 좀 정했는데 이제 글쓰기를 숨 쉬듯이 편하게 하고 싶어요. 글쓰기를 좀 잘하고 싶기도 하고 저는 그 글쓰기가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예요. 근데 이거를 좀 익숙해지면은 타이탄의 도구라고 하는데 그 엄청 좋은 도구가 저한테 주어질 것 같아서 이거를 연습하려고 합니다. 저도 당연히 제이로서 올해 목표까지는 아니고 방향성을 잡았는데 저는 올해에 제 삶의 그 엔드 픽처를 좀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그게 사실 라이프 블루프린트랑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상황 같은 것들도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또 다시 질문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사실 세워도 뭐 3년 후, 5년 후에 또 바뀔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시점에서 되고 싶은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한 해를 보내야겠다라고 좀 세웠습니다. 저는 사실 매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를 더 나답게 보내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요. 그 중에서도 하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또 일하는 시간이잖아요. 근데 그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를 또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정슬모가 생각하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을 좀 가르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? 불행한 사람들이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. 동료 쪽에서는 좀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혹은 존중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인데 본 모습을 제대로 발휘 못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그런 환경 혹은 완전히 모순되는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.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포기하고 미래의 행복을 그냥 나중에 은퇴하면 이거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하고 싶지도 않은 일에 월급이 마약처럼 작용이 돼서 중독이 돼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나는 이걸 해야 돼라고 그냥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타협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동료, 환경, 타협 세 가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는 위험 부담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좀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? 행복한 사람들은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를 하는 게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은 선 안에서 좀 실패에 따른 어떤 위험 부담은 감수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. 위험 부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 계속해서 좀 도전을 하고 내가 안 해봤던 것들을 하면서 약간 삶을 좀 넓혀갈 수도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. 그 세이프티 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. 안전지대 안에서만 있으면 불행할 일은 없고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크게 봤을 땐 그게 또 불행일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의미인 것 같아요. 안전지대에 있으면 성장을 어떻게 해요? 맞아요. 찢어야 근성장도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되게 안일한 생각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욕심을 채워서 계속 그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자칫하다간 되게 허기진 허상만 쫓는 삶처럼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욕심을 이제 막 쫓다 보면은 이제 이루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루더라도 허기가 지고 이루지 못하면 또 슬퍼지잖아요. 네. 자기 가치관을 좀 잘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여기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힘쓴 사람은 그 과정조차도 목마르지 않고 여행의 여정도 보면은 비행기 탈 때도 되게 기분 좋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 여정이 되게 즐거운 사람들은 보면 그 가치를 쫓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운다. 100점 맞아야 돼. 100점 못 맞으면 나 죽어야 돼. 막 이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실패나 위험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쫓는 사람이다. 맞아요.
약간 그 여행을 비유해서 생각이 난 건데 저도 곧 이제 도쿄 여행을 가서 여행을 놓고 봤을 때도 나는 어떤 맛집 가야 되고 사람들이 어디 가는 여기 이 거리 꼭 가봐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욕망에 가까운 그런 목표들을 또 세우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 여행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얻어오겠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오겠어 라는 것만 또 세우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. 맞고 틀린 건 없지만 후자의 우리는 삶을 살아보자 라는 식의 좀 말로 들리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메시지예요. 인스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쿄라고 치면 네. 도쿄 맛집 해가지고 네. 다 찍어봐야 돼라고 해가지고 그거 뭐 도장 깨기 하듯이 가는 여행은 저는 되게 싫거든요. 그런 투두리스트 같아요. 투두리스트. 그런 숙제하듯이 여행을 하는 게 맞아요. 숙제 같아요. 그것도 못하면 막 스트레스 받아. 목적 자체가 되게 열심히 일했고 나는 좀 즐기고 뭔가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아니면 영감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러한 게 목적인데 맛집 도장 깨기 맞아요. 하는 것처럼 가서 뭐 그게 목적이라면 뭐 그것도 응원합니다. 근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된다? 나는 인스타에 꼭 뭐 뭔가 맞아요. 만들어야 돼? 그러면 그건 일이죠. 그쵸. 여행이 아니지. 여행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인스타 콘텐츠 크리에이트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일하러 맞아요.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. 맞아요. 그게 정말 업인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진짜 그냥 우리가 삶을 살고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건데 그런 순간까지도 되게 의무와 책임으로만 점철된 여행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네. 이유 3가지가 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거랑 이제 조합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동료를 잘 골라야 되는 것 같아요. 주파수가 맞는 사람과 해야지 즐겁잖아요. 여행도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하면 싸우고 오잖아. 그런 것처럼 이제 동료를 되게 잘 골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을 잘 조성해야 된다.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한테 어떻게 맞출 것인가, 자기 커스터마이징을 어떻게 할 것인가, 그거를 잘 조성해야 된다라는 거. 세 번째는 이제 행복은 타협하는 게 아니다. 그래서 쟁취해야 된다. 그래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디까지 리스크 테이킹을 할 것인가, 위험을 안고 갈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걸 미리 생각한 분들만이 기회가 왔을 때 좀 잡는 것 같아요.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선안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는 거. 이거 세 번째랑 비슷한 건데 아끼는 사람들, 존중하는 사람들을 위험 부담에 빠뜨리냐 안 빠뜨리냐 이 간극을 되게 잘 네.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너무 자기 자신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거나 삶을 살다 보면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나한테 초점을 맞췄다가도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,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초점을 또 맞춰주고 조리개를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. 5번째는 이제 신념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현재를 느끼고 즐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이 5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 같긴 하네요. 그러니까 뭐 동료를 잘 고른다, 그리고 환경을 잘 조성한다 이런 것들의 베이스는 결국 나에게 맞는 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에 맞는 걸 나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라서 결국에 그냥 타인이 하는 대로 가는 거 말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에서 모든 게 비롯된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. 내가 나를 듭니다. 모르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. 네. 그래서 나는 글쓰기를 하는 거고. 맞아요. 그렇습니다. 맞습니다. 오늘은 뭔가 인생에서 행복과 불행을 좀 가르는 기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음에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지혜를 알려준 수수께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 들어서요. 그 얘기도 궁금하시다면 다들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. 앞으로도 저희는 더 쓸모있는 기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